중동에 있는 중동 정세 전문가들이 두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지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중동보다 더 미국한테 위급한 건 오늘 모신 분은 알파고 신하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기가 걸리셨네. 네. 감기가 걸려서도 이거 참 상황이 지금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고 난 다음이라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일단 현재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현재 상황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이 그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 새벽이었는데 중동에서는 밤이었어요. 이제 숫자가 너무 갔다 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숫자가 뭐냐면 170개의 드론을 테브리즈 이란의 이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다가 동시에도 그 레바논하고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이란이란 사이가 좋은 무장 종파들이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쏴고 이렇게 딱 아이론돔 그 이스라엘 국경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아이론돔이 맞기도 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들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요르단도 자기 이제 영공이잖아요. 맞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론돔에서 좀 구멍들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란의 몇 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란 측에서 공개되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부의 네바팀 공군 기지에다가 그 탄도미사일들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인명 피해는 현재로서 이제 밝혀진 거 뭐냐면 그쪽 동네는 아랍 애들이 좀 약간 사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한 7살 아랍 민족 여자아이, 근데 이스라엘 시민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중상을 입었대요. 뭐 이란이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 공군 기지에서 40명 넘게 모사드 대원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서만 공격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그 여러 그 무장 정파하고 합동으로 그렇죠, 공격한 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거 다 미국에다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자기네도 어쨌든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국내 정치 상황 이것에 의해서 아니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부담감은 뭐예요? 제 보기엔 국내 정치보다는 대외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정권이 와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그런 점이 국내적인 비판이 올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란이 대응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치보다는 군부의 압박. 왜냐하면 군부 입장에서는 매번 자기 장군들 선배들 죽잖아요. 언젠가 그럼 나도 이렇게 어디서 회의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차피 그걸 이제 감당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어디에 가서 회의하다가 해외 회의하러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당하면 군인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대응을 안 해왔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정치인들도 이번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뭔가 해야겠다. 대응보다는 뭔가 해야겠다.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매번 한 단계 높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스라엘이 또 다음번에는 또 한 단계 수위 높은 걸로 공격을 할 건데 어디서 좀 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중동에서 형 버릇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리아나 아니면 이라크에서 아니면 여기저기 무장단체들이 우리로부터 지원을 받고 우리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무장단체들이 우리 말을 들었을 거냐. 그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투자, 시간, 지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뭐죠?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잖아요. 미사일 네. 공격. 그래서 이제 뭐 장군이 여러 명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중동에 있는 중동 정세 전문가들이 두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국제적 여론도 안 좋은데 이왕 이 정도로 욕으로 먹었다면 그러면 이 하마스 헤즈볼라 문제를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휴전하자. 아니면 병활하자.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자. 특히 하마스를 깔끔하게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에서. 예. 근데 미국이 자꾸 야 빨리 휴전해. 빨리 휴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을 끌어당겨야 되거나 미국을 그런 압박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려면 미국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란 말고는 없어요. 그거 하나의 설이에요. 그 중동 언론들에 나왔던 설. 그래서 이란한테 공격하면 이란이 여기에 그 미국이 이 계산, 이 반에 끼어들어올 거다라는 그 계산이고 두 번째는 보통 예전에는 서양 세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주로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건지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정권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정권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권이 같은 정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하는데도 여론이 옛날 여론 아니고 오히려 판 이스라엘 여론이고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유엔에서는 이스라엘한테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와 우리는 이렇게 하마스든 누구든 우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구도로 가면 우리는 역으로 먹을 건데 그럼 이걸 바꾸려면 이 하마스는 원래 팔레스타인 아니고 이란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는 거 아니고 이란이랑 싸우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주면 이 국제 여론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란을 끌어당긴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건 그 우리가 뉴스로 나오기에는 또 보면은 네타냐후 지지도가 뭐 7%니 10%가 안 되니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이게 전쟁이 스톱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깜빵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전쟁이 계속 이게 확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태를 끌고 가야지만 자기 정치적 그 입장 때문에라도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MC님 이거 지금 한국에서는 중동이랑 관련된 것들을 제가 다뤄왔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면 모든 것에 반진실 반거짓으로 가요. 아, 깔끔하게 거짓 깔끔하게 진실 없어요. 항상 둘이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어요. 저 지금 여기서 나타냐후를 실리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에도 반진실이 있고 반거짓이 있어요. 나타냐후한테 지금 걸려 있는 사법 문제들 왜냐면 몇 가지 뇌물 의혹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 뇌물 의혹들을 봤거든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깜빵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그랬었다면 나타냐후가 이미 정권을 잡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 한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는 그 건너편에 있는 정당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죄라면 그때 깜빵 갔었겠지. 그때서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라. 근데 이거 맞아요. 나타냐후는 정권을 먹고 싶지 않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깜빵에 가기 싫어서 아니고 나타냐후 성격 좀 그래요. 예, 나타냐후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원래 지지난 정부 때도 내각 정리였는데 이제 또 연립 정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내각 만들자. 그러면 4년이잖아요, 임기는. 2년 내가 하고 2년 너 해. 그래서 본인이 이제 2년 시작했어요. 정리. 그래서 2년이 끝나고 이제 상대 그 같이 연립을 하기로 했던 정당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정리실을. 총리 자리를. 저기 선거로 때렸어요. 저기 선거로 때렸어요. 안 주고 다시 선거해서 자기가 다시 되려고.
이 나타냐후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부의 어떤 불만을 그 잠재우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겠다라는 하나의 전략도. 아니 그것도 있는데 또 이것도 거쳐야 될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내각제이다 보니까 이제 7% 10%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나타냐후 지지율이 많아봤자 30%였어요. 아, 원래. 네, 왜냐하면 나타냐후도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거 뭐냐면 자기 정당이 나름 좀 약간 큰 정당이긴 한데 그 정당만으로 정리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수많은 소수 정당들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냐후 정당 나면 지난 선거 때는 32%그 정도 땄어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긴 한데 그래서 이미 이분의 지지율이 50%를 그렇게 높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 정치판이 우리 원래 한국이랑 지지도가 달라요. 낮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15일에 이스라엘의 대응 또 반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서방의 언론들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 전쟁 확전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데모를 했다. 반전 데모 이런 뉴스도 좀 봤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이 하마스의 이제 선제 공격이 없었으면 저는 잠깐만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그 중도파하고 자익파 그리고 우파 이 두 세력의 그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인구는 아랍 사람들까지 합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고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아랍 사람들까지 합치면 900만 명이거든요. 네. 거의 50만 명은 넘을 정도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그 사법개혁 반대 시위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 나타냐후 시위였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분위기가 너무 뱅뱅했었고 주말마다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제 길거리 나와서 나타냐후 하야하라, 나타냐후 하야하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잠시 이제 시위를 하지 않았다가 또 전쟁이 좀 흘러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중도파하고 자위계열 사람들 보기에는 나타냐후는 이 전쟁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고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제적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 사람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확전하는 것보다는 반전에 대한 여론이 더 크다. 더 크다라고 보기에는 5대5예요. 항상 5대5.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어쨌든 이란의 반격이 있었으니까 이제 또 이게 또 달라지긴 하겠네요. 공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공격을 받았을 때는 국민이 거기로부터 좀 그냥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피소에 가라고 하는 지역들은 얼마 안 됐고 이란의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요르단하고 이라크에 떨어졌어요. 가기 전에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쫄아서 시위를 안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 우리 몇 개월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이란의 국민들은 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마스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죠 그 이스라엘 국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그 국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감정. 이란 국민들도 지금 다양한 이란에서는 이란이 일단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종교 정권이 있잖아요. 그 종교 정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있어요. 이란이 지금 이 혁명을 수출하고 싶어요. 근데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도 별로 수입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하는 이유를 하나의 외교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지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싫어한다 그런 건 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좀 약간 자존심을 짓밟은 행동들을 마지막 1년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살짝 역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그건 아니고 그 팩트를 그 현실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란 맞짱 뜰 때마다는 이스라엘 언론을 보시면 우리는 이란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 이란에 있는 정권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언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되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뭐 미국에다 이야기하고 공격을 했다 그것으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또 반격하면 그때는 우린 또 공격할 것이다 이건 확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반격을? 이제 어제는 이제 나온 기사들 보니까 아 미국이 설득했구나 반격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채널 14에다가 나왔던 아저씨 한 명이 아 우리는 이틀 안에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이 미국에 주는 약속들을 잘 안 지키니까 오히려 저는 그 방송국에 나왔던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더 좀 약간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이틀 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전쟁 내각 전쟁이 도지면서 새로운 이제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 그분들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란을 대응을 했을 때 이제는 단독 아니고 연합군처럼 그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란의 이 공격을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보복을 일단은 전략적 인내심으로 미른 상황인데 뭐 이런 말투를 썼는데 보통 이 말투는 이란의 말투이거든요. 전략적 인내심. 그거 보고 뭐 이스라엘이 뭐 보복을 하긴 할 건데 뭐 좀 다른 우리가 걱정하는 확전되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니라 아니고 좀 연기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또 다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나왔던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개소했던 공식 발표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면 지금 내부 분위기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히 정리 안 됐어요. 해야 된다 강경파와 네. 온건파 간에 지금 막 대립이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뉴스 보니까 거기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은 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우리가 뭐 바이든하고 통화하면서 반격 공격을 처리하겠다 했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은 또 강경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대통령이 나타냐후보다 훨씬 더 온건파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말하면서 그 강력파들을 좀 약간 달래는 낮출란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 그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 NGO들이 공격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이거는 실수다 사과합니다. 우리는 수사하고 관련된 장교들 징계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대통령이 나왔었는데 원래 대통령이 나타냐후보다 훨씬 더 온건파예요.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이게 반격을 했을 때 다시 또 이란이 재반격을 하고 결국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를 해버리면 이번 이스라엘 선박 하나 납포됐다고 난리가 났던데 아직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서방 모든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양보다는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한테 몰인데 수영 국가들은 어차피 다른 동로들도 있는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거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한테 야 좀 약간 적당히 깝죠. 너 지금 여기 내가 막으면 너 무역을 못 하는데 너 무역 못 하면 너 조그마한 나라고 너의 그 산업 구도가 흔들리면 너 끝나. 근데 나는 땅이 너무 커. 지하 차원도 있어. 나 이미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 20년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진 않았어. 좀 적당히 가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인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나왔어요. 이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뭐냐면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미국이 와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없애버리면서 거기서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거의 좀 약간 박해 수준으로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다 숙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란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고 거길로부터 이제 무장단체들이 생겼고 그 무장단체들한테 이란이 좀 지원을 했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이 조그마한 지원으로 이 정도로 일을 해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확대시키자.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무장단체들한테 그걸 했고 다음에는 갑자기 이란이 수많은 나라에서 대리인 전선 대리인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말로는 대리. 저기 우리 언론에서는 그 그림자 전쟁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서로 대리인을 네. 이란은 하마스라든가 이런 무장 정파들을 지원하면서 하고. 근데 이제 하마스는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라크 시리아는 이란이 직접 짠 거예요. 그건 거의 뭐지? 그 그림자는 맞기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란 보기에는 우린 지금은 미국이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스탠스가 유지되면 우리는 웬만한큼 나라에서 우리의 지원을 받은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건데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이렇게 세력 숫자를 늘리는 것이 더 맞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스인데 체스에서 지금 앞에 있는 말이 죽었다고 해서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상대팀의 왕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핵심인데 그래서 이란이 항상 장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확전 이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우호 세력들 반 이스라엘 세력들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렇죠. 지금 하면 왠지 좀 약간 잘된 음식이 중간에 물을 부으면서 음식이 망하는 걸로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란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충분히 전쟁을 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 상황인가요? 그럼 일단은 이란이 자기네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급자족적인 국가이니까 뭐 농산물도 그렇고 지하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병력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50만 명 군인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요.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세계 9위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어떤 기관에 따라 세계 15위, 어떤 기관에 따라 세계 14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것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지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야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야? 미사일 하나 사면 끝이잖아. 수많은 인간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전쟁 터져보니까 뭐야 인간이 아직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한번 군인을 모집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크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새로운 기술 나왔어요. 새로운 기술은 뭐냐? 드론이에요. 드론. 이번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다가 보냈던 드론 하나가 2만 불이거든요. 근데 그 2만 불의 드론을 막으려면 거의 몇 억 정도의 방공 미사일을 사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지칠 거냐. 여기서 자꾸 2만 불의 드론을 보내고 거기서 그 드론을 막을 때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이제 방송을 봤는데 이번에 이란 공격이 양쪽한테도 이득이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한번 이렇게 그동안 이제 드론 기술을 너무 발전시켰는데 드론하고 전단 미사일 동시에 했잖아요. 이거 이란이 하나의 군사훈련을 하는 거 아닌가. 같이 이번 기회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요르단,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동시에 그 이란의 미사일들을 드론들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쪽에 있는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영국이 하나의 군사 훈련을 한 거 아니야. 혹시나 내일 모레 이란이 진작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지금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이 만약에 반격을 한다 했을 때 이거는 이란도 다시 거기에 또 대응할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다. 이것은 결국 5차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특히 미국이 재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보기에는 지금 중동에 있는 거는 미국한테 유리 아니에요. 중동보다 더 미국한테 위급한 거는 동양이에요. 여기 이쪽 동네예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기시다 정권이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중동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나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확전으로 그러니까 반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대적인. 근데 이스라엘 이번에 봤어요. 미국, 영국 그리고 요르단 없이는 이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줄 수가 없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나는 조금 더 미국이랑 더 협력을 해야겠다는 걸 아마 나타냐후 정부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번 계기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요구를 우리가 방어는 같이 해주겠지만 공격할 때는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네. 이 말에 대한 의미, 무게감을 많이 가질 것이다. 네. 하여튼 하루 이틀 상관으로 이제 결정이 나겠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이 미국 나스닥 선물 반등하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또 반등하는 거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이게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베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 나스닥을 몰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거 뭐냐면 비트코인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되잖아요. 그 반감기. 그거는 지난주 했거나 아니면 조만간 할 건데 정확한 날짜를 누구 다 몰라요. 사람들 다 그렇죠. 날짜나 찍어주긴 한데 다 찍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 시기를 걸치니까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란이 지금 돈을 국제적으로 보내주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지금 국제시장에서 제일 신뢰가 가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끼고 무슨 군사 작전이 있으면 이런 암호화폐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었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져 나올 매물이 것이다. 쏟아질 건데 그 매물을 보는 개미 투자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그 계기 아니야? 랠리에 해서 위에 올라가는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자산 시장 전쟁이 확전된다면 아마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식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다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재반격, 거기에 대응하는 또 이란의 반격.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국민들은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들도 5대5 정도라고 양쪽 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결국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이거를 막아주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더 강력하게 막아줘야 돼. 안 그러면 중동에 있는 전쟁들이 좀 약간 우발적으로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알파고 기자님 그 목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좀 좋은 인사이트 중동 현지 사람들의 그 생각 이것을 이제 좀 알려주셔서 우리가 조금 그 앞으로 나오게 되는 뉴스들을 조금 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인사이트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